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추미애 장관의 재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제 불법 부당한 조치다. 임기제 총장을 내쫓으려 한다라면서 법적 다툼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자,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여서 지금 절차가 지금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청을 추 장관이 바로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김 교수님, 네. 자 정직 2개월 예상하셨습니까? 실제로 뭐 처음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징계의 마지막 그 전에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했었던 멘트, 이제 권력기관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이 완전히 이제 제도화됐다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여권 지도부에서 해임이 아니라 이게 정직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서른 최고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기류가 분명히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했었었는데 2개월은 생각보다는 뭐 낮은 거지만 여하튼 징계는 징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했었던 하나의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은 그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고 언제쯤 이 재청 재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뭐 처음엔 사실 해임 또는 면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지금 말씀처럼 정지 얘기가 흘러나왔고 여권의 여당의 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직으로 한 게 어떤 정치적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징계위 위원들이 뭐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면직이나 해임을 하게 된다면 임기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으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얻으려면은 정직을 통하면은 어쨌든 2달밖에 안 됩니다만 직무 배제할 수 있고 또 공수처 출범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공수처가 곧 출범할 것 같은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뭐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 총장이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런 것과 결부시켜 본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리스크도 좀 줄이면서 왜냐하면 또 법적 리스크라는 게 소송으로 가면 해임 결정이 나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영렬 중앙지검장도 그랬고 안택은 검찰국장 전 검찰국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직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의해서 별로 뒤집혀진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아마 정직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고려됐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 문제는 오늘 새벽 4시에 결정됐잖아요. 오늘은 좀 넘을 것 같고 이미 다 저녁이니까 전 뭐 조만간에 재청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재청하고 청와대 그동안의 입장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입각해서 절차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뭐 법무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리고 징계위에서 결정된 대로 재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공수처법 통과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진 배경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의 재청이 있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가 추미애 장관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징계를 할 때 보고도 추미애 장관이 했기 때문에 징계 결정난 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수순은 저는 뭐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법원의 판결이 실은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좀 윤석열 총장 측에서 또다시 이제 소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조미연 판사가 결정 내린 거에 핵심적인 게 크게 3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었냐면
총장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예. 거. 두 번째는 직무 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가 판결 요의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복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하튼간에 정지 2개월이라도 결국은 직무 배제라는 것 속에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법원에서는 직무 배제가 아주 나름대로 회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 2달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나름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일 수도 있다라고 판결한다고 한다면 예. 이게 뭐 해임 이상으로 이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와대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아무리 제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 제청한다고 그래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예. 여러 가지 그래도 숙려에도 필요하고 각계각층도 만나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전 검찰총장 10명, 9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참여정부 검찰총장 출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예. 조금 나름대로 시간적인 그런 경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재가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시간이 이렇게 결정된 건 그 시효가 어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재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법에 따르면 어쨌든 대통령은 집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의무 규정도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의무 규정도 아니고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지금 1년에 쭉 그동안의 청와대의 발언이라든지 입장을 표명한 걸 보면은 징계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예. 어차피 결정을 따를 거라면 예. 이걸 더 만약에 오래 끈다면 뭐 코로나19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필리버스터 종결도 사실 여당이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할 때도 그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코로나19로 너무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더 오래 끈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지금 이 지지자들이 갈려 있는 상황이고 여야 예.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고 말이죠. 네네. 그러면 생각보다 재가를 빨리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완전히 양쪽이 다 패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검찰 개혁을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가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사실 무력화된 거란 말이죠. 징계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다시 고려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예, 네. 알겠습니다. 다소 의견 차가 있습니다만 이제 신속한 재가가 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집행정지 신청도 가처분 신청도 곧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가가 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우리 김영준 교수는 법원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이 고민할 부분은 저는 이거라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이번 징계위와 관련돼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당사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징계위 구성에서의 정당성이 지금 결여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기각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하는 심재철 지금 뭐 검찰국장에 대한 부분들이 신문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라든지요. 예. 아니면 또 이정희 검사가 보고 누락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이제 판결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다만 대통령이 재가한 것에 대해서 예. 하는 거와 그렇죠. 예. 장관이 하는 거는 좀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그러나 사법부라는 거는 그러한 지시고하를 막론하고 과정상에서의 절차와 정당성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물론 결론은 나와야겠지만 예.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는데 징계를 열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김 교수님께서는 일단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데 또 뭐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징계위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징역 2개월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차후 소송도 대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예측한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제 그 인용을 했었잖아요. 예.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는데 예. 이번의 경우도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이른바 그 이제 이 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대개 인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 이게 이제 이런 것 이 징계 이용 내용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 소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경우는 대개 양쪽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 이제 인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그런 관점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 단지 이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한 다음에 됐을 때 그건 하나의 변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 사법부로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인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네. 네. 그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추후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윤 총장이 이제 징계에 반발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간다면 정부 여당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도 관심인데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지금 공수처입니다. 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제 식구 감싸기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이번 감찰 관련된 사건들 이런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이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김 교수님.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는 그러니까 새해 벽두에 출범할 가능성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종민 최고위원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가능성은 있겠으나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예.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약에 소환해서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공수처는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결국은 검찰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정권 비호초고 그동안 있었던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띄우는 게 아니냐라는 비교를 했을 때 예.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권력형 비리를 막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이 부분 또 하나 큰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도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윤 총장은 뭐라 그랬냐면 위법적인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만약에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무죄다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바로 공수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윤 총장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서 법원에서 직무배제가 인용이 되면은 그때 모든 이 절차 관련된 책임은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여건이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김종민 최고위원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좀 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제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써야지 저게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처의 순수한 기능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꼭 예. 저는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싶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방향이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방향이 뭔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이런 발언들. 예.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가 여당 내에서도 아주 이제 이 검찰 관련된 이번 추윤 갈등 이른바 가장 많은 발언을 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예상할 수 예, 있게끔 만든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뭔가 이 찍어 뭐 흔히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찍어내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뭐 그 표현을 좀 쓴다면 예.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배제하고 좀 찍어내려야 하는 그런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오해를 있고 살 수 있다. 네. 예. 이런 말씀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시나리오,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버티면 최광욱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방지법 대선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사 판사는 사실상 1년 동안 퇴임한 1년 동안 하지 마세요.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인데 좀 발의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뭐 거기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분은 법조인 출신 아닌가요? 예. 헌법에 대한 정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지켜져야 되죠. 예. 공무담임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왜 그럼 판사와 검사만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는 평등권에 대해 위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아무리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법조인이고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법에 종사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발언에 굉장히 신중성을 저는 가져야 된다. 그게 오히려 여권의 굉장한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보이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예. 윤 총장 지도가 높아지는 이유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 통설과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뭐 이른바 출마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 아니고요. 검사와 판사 이 법률가들이 직접 공직에 있으면서 1년 내에 이제 출마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법안인데요. 일단 발의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공수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징계가 이제 사실상 이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이 과정, 이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최근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은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이 됐고 될 거고 이제 곧 이제 예.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일단 떨어졌어요. 네. 글쎄요, 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양쪽 정당 지지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검찰총장 예. 징계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일련의 절차 이 중에서 어쨌든 여권의 이제 언행이 조금 이제 무리한 면이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어쨌든 바로 그게 이제 지난번 행정법원이 그 가처분 신청 인용한 그리고 또 감찰위원회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권고했던 거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민 여론도 그쪽이 전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단지 예.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고 네. 정직 그것도 3개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2개월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라는 이 변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좀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모두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 아니었겠는가. 정직 예. 2개월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의외로 굉장히 팽팽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 때문에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으로 왔으면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을 것 같고 예.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실은 김현희 요새 교수님. 나온 예.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YTN이 월요일날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나름대로 선행지표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공수처 개정안에 관련돼서 54% 예. 정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에 나왔었던 거는 또 뭐였었냐면은 네 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건데 검찰 개혁에 본질이 좀 훼손된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정직이든 해임이든 간에 예.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사유와 관련돼서 납득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추락할 때 보면은요.
그동안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예. 2개월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에는 이제 목요일 날 내일이죠. 네. 내일 이제 또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고 예. 금요일 날 갤럽 조사가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더 나가서 여론 형성은 한 3, 4일 걸리거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YTN 조사가 예, 예.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여론조사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치적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만 여당 지지층, 야당 지지층이 또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뚜껑을 열어보고 특히 이 무당층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중도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좀 우려하는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네.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공처에서 그 사건을 가져가지 않겠냐, 가져가서 수사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수처법 24조 얘기거든요. 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을 해야 돼요. 예, 인지하면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하나의 조항이겠죠. 근데 여기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 정치적 관련 수사들이 있어요 지금. 예,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지 또 옵티머스 그 사기 펀드 의혹 사건도 있고 예.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죠. 게다가 월성 원전에 관련된 수사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건들이란 말이죠. 네네. 그다음 공수처가 출범하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가져올 명분이 생기죠. 왜냐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예, 예. 24조에.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이제 공수처법 24조를 문제 삼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정권에 관련된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 상식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만약에 아까 잠깐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예, 예. 말하자면 채널 이번에 그 징계 사유 중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부 사찰이었는데 네, 이번에 정지 2개월로 보니까 거기 채널 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정지 2개월의 이유로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른바 이제 민주당과 친화적인 그런 시민단체 고발을 한다면 공수처 수사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감한 정권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예, 예. 이건 여권이 이제 가는 이제 절차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 결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요. 네. 누구든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그렇습니다. 받아야겠죠. 그런데 예. 실제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인 거예요. 네네. 하나는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 그러니까 초헌법 기관이고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분 때문에 예. 야권이 지금 위헌 소송을 낸 거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왜 검찰에서 수사한 거를 이첩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한 잘못된 그 법안이다라고 해서 그걸 또 이제 쟁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검찰 개혁의 완성이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 공수처가 출범된다 하더라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는 이첩하지 않는다. 이번에 그거는 검찰이 마무리해라. 예. 다만 이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공수처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쪽에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조사하고 있는 걸 그냥 가져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가지고 봐라.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 비리 보호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속에서 초대에 공수처장이 예. 어떠한 나름대로의 대국민 약속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들 이런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그런 거라고 사안 봅니다.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죠. 있으니까 네네. 그때 공수처장한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 총장의 행보를 좀 볼게요. 네네. 윤 총장이 사실 어제 출근하면서 지지자들을 잠깐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출근을 했어요. 네. 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런 함축성을 갖고 있는 것 예.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때냐. 예, 코로나, 부동산, 더 중요한 민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념해야 되지 않는 것을 은연중에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느꼈어요. 예, 그건 예.
대비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이런 식으로 민생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러한 그 검찰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그 부분보다는 예, 예. 좀 더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예.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검찰 개혁은 어쨌든 국민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되는 예, 건데 지금 현재의 검찰은 어쨌든 여권에 의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돼 있단 말이죠. 불과 이제 뭐 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근데 검찰이 이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 이거를 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윤석열 총장의 기본 여러 가지 입장은 임기를 끝까지 다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깔려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calm and strong이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침착하고 강하게 가겠다는 게 상당한 의미를 함축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왜냐 아직 대통령이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장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다음 난 그날까지는 어쨌든 이 업무를 다 하겠다는 거, 임무를 다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저는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그건 당연한 성정이다. 그동안의 윤 총장의 그 행보나 이런 걸로 볼 때 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네. 최근에 여야의 행보를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여야 정치권이 모두 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낙연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를 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국민들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차가 달라도 저렇게 다릅니다. 김 교수님, 앞으로 이 여야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정치 실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서로가 극한적 대립의 정치만 가져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요. 제가 2019년도 6월 17일 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지명됐을 때 당시 여당의 논평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예.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윤석열은 그렇게 예. 했어요. 예. 적폐청산을 잘 치르고. 그런데 정확하게 1년 5개월 만에 예. 검찰총장을 징계한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라니까 좀 상충적인 걸 좀 느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얘기했었던 여당은 왜 그런 논평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근데 지금 모든 거는 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만 이렇게 가져간다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예.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최고의 역할은 국회의원과 동시에 저는 대통령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나름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민생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리더십을 저는 반드시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도. 저는 이제 예.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기여한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고 예. 지금 검찰 개혁의 큰 테두리는 검찰도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양쪽 상호 견제하는 게 권력의 견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완전히 지상지고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제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예. 이그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있었던 그 이제 검찰 그 공수처법 개정했잖아요. 네. 야당의 추천. 그게 제도적 장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어쨌든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는 사람이 가면 최소한도 공수처장이 중립적인 인물이다라는 게 명시된단 말이죠. 상징이 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확보되는 것이고, 그럼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개정돼서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행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공수처가 출범한 다음에 아까 걱정했던 그런 거, 오해라고 얘기했던 거, 예. 그런 것들을 불시시킨다면 설령 공수처법이 개정돼서 야당의 합의가 없는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물론 청문회가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아무도 공수처가 정말 정치적 중립기관이구나 예, 라고 될 수 예.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낙연 대표 이 말씀이 국민들에게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라고 되려면 그 수사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공정하게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일리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 중요하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내년에 출범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설지 우리가 지켜보고 또 감시할 게 있으면 감시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윤 총장 징계 이후 전국 전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